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일요일 오전입니다. 원래 선거를 참패를 하지 않더라도 지면은 내부 분란, 진쪽에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또 패자가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죠. 백서 같은 거 써봐야 소용없어요. 양당은 다 좀비 정당이에요. 국민만 괴롭죠. 그런데 야권이야 192석을 갖고 왔으니까 희희낙낙을 하고 있어요. 희희낙낙 맞습니다. 입법 권력만 같이 정권 뺏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현주나 얼치기 평론가들이 특히 좌파 애들이 정권을 획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망상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고, 근데 윤석열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더 몰락의 길로 갈 것이란 거는 거의 확실하고, 총선 끝난 지 나흘 동안 한남동에서 뭐 하고 있는지, 2000 외치고 있는지, 2000 유지 외치고 있는지. 보수는 벌써부터 망했어요. 박근혜 탄핵 때부터 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을 들인 것도 패착이에요. 한동훈을 들인 것도 패착이고, 또 보수 지형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어요. 고고TV 같은 경우는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 보수라고 그러죠. 중도 지향적이에요. 보수면서 중도층 끊어들이지 않고, 지금 시대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어요. 그걸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게 지금 국힘 쪽이에요. 선거 운동을 봐도 그래요. 퍼포먼스를 봐도.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애가 X세대 70년대생 50대 초반이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러면 지자랑하고 셀카 찍고 조디 날리다가 끝났죠. 아무런 정치적인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준석이라는 애가 정치적인 훈련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준석을 버린 결정적인 이유를 3가지 드렸죠. 약자 괴롭히고, 여성 괴롭히고, 노인 괴롭히고. 그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홍준표라는 놈은 아무 데서나 연탄가스같이 나타나가지고 오물을 튀기고 다니죠. 그래서 제가 홍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반 합리적인 보수들은 홍준표를 보고 홍감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끝났어요. 지금 보수 일부에서는, 국힘 일부에서는 자유를 한다니까요. 아니, 지난 때는 103석분이 얻었는데 요번엔 108석을 얻었잖아. 이게 108번 내들이 한계잖아 그러잖아요, 제가.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현상 유지나 쬐끔 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수는 벌써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선거가 왕패하고 참패하고 이건 참사예요. 이거는 보수가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사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참사를 보수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총선 10일 날 끝나자마자 그냥 홍감탱이, 홍발정이가 그냥 입에서 오물을 갖다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까지. 얘가 왜 이러겠어요? 자기 대권주자 선점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한동훈을 공격만 하죠. 한동훈만. 근데 한동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너 꼼짝마 내가 있어, 안철수 너 꼼짝마 내가 있어, 오세훈이 너 꼼짝마 내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하고 연합정선에 들어가고 콜라보가 들어가죠. 준석아, 너 요번에 간신히 당선됐으니까 쓸만한 정치인이야. 너 2030 요번에 한 3.5% 얻었죠? 그 2030 표가 3.5%는 전국 70대까지 3.5% 얻은 거예요. 그럼 2030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1, 2%만 얘를 지지했어요. 전국 유권자 중에서. 너 2030 1, 2% 나중에 너희들은 맨날 잘하잖아. 컴퓨터, 커뮤니티 잘하잖아. 스마트폰 잘하잖아. 남을 갈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약점 공격하는 거. 그거 나한테 표줘. 기가 차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참 쓸만한 정치인이야. 이놈도 나중에는 이준석을 버렸죠. 절대 당선 못 된다. 어딜 가도 당선 못 된다. 그러던 놈이고. 그런데 저 멍청이 같은 공영훈이죠. 민주당. 그놈이 그냥 하염없이 이준석의 약점 공격, 네거티브에 당한 거야. 그건 정권 심판하고 상관없어요.
이준석이 당선된 거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놈이 홍준표 보고 총리 하세요 총리 이러고 있잖아. 이런 미친놈들이 많나.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마흔이에요. 결혼도 안 한 마흔. 미혼 총각이에요. 결혼해. 재섭이 보니까 참 재섭이 그 처가 아내가 참 예쁘더라.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10대도 얼굴에 나타나요. 사람의 인상에 그 사람의 내공이나 속마음이 다, 참 착하더라. 착하게 생겼더라. 밝더라. 너도 그거 해봐. 그런 거 결혼해봐. 이놈의 자식아. 당선되자마자 내가 당선돼서 윤석열이가 술맛 안 나게 생겼다. 내가 당선되니까 윤석열은 배지 자랑하고 싶다. 내가 당선돼서 제일 배 아픈 사람은 윤석열일 것이다. 윤석열이가 3년 갈 것 같아요? 준석이가. 윤석열 3년 못 갈 것 같은데요? 탄핵을 예고했죠. 탄핵은 없어요, 여러분. 윤석열은 그냥 자폭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자, 이 홍준표가 이준석하고 콜라보레이션하면 다음 대권에 뭐가 될 줄 알아? 자기 대권 주자가 될까? 가라. 그리고 얘가 지금 하는 말은, 이준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1, 2%의 스마트폰 컴퓨터가 조종하고 희롱하고, 그 약자 공격하는 그런 젊은 애들 끌어들여서, 지금 박승민이가 주로 그런 소리 하죠. 정치 컨설턴트. 2030과 5069 연합.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준수도 심판이 끝났고 너는 4년 동안 거의 국회의원 질의 한번 해봐. 너 이때까지 조직생활 한 번도 안 했잖아. 그 다음에 홍준표가 이러는 거는 안철수 나가, 나경원 나가, 오세훈 너도 나가, 나는 TK 맹주야. 이러고 있나 그러죠. 그런데 홍준표가 이 보수를 말아먹은 일동공신이에요. 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오세훈이가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투표해가지고 30%도 못 얻고 무상급식 폐기도 못 시키고 지가 그냥 무상급식 시민 투표해가지고 반대하면 자기가 시장직 내려놓겠다. 그리고 내려놨잖아요.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또 나야 하고 또 서울시장 나갔어. 홍준표 이놈은 남을 도와주질 않아요. 독고다이가 아니라 썩은 독고다이. 그냥 나경원만 공격했어 이놈의 새끼가. 네가 왜 나가? 네가 그 서울시장 되면 내 영향력이 줄어들어? 그래 디도스 사건에서 하다가 뭘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가지고 박근혜한테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죠. 얘 그때 경남지사 있었죠.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탄핵을 누가 했어요? 국민들이 했다고 칩시다. 그 국힘의 68쪽이 했다고 칩시다. 탄핵 주동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놈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한동훈이죠. 박영수죠.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놈은 경남지사로 있었어.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탄핵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 않고 이 버르지 같은 놈이에요. 홍준표는. 보수라면은 좋아. 김무성, 유승민이 등이 주도해가지고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탄핵했다 그러지 그 사람들은. 하해를 시키면은 이성만 같이 하와이나 어디 가가지고 수구 초심 못 돌아온다. 그죠? 그러니까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탄핵을 시켜서 정치적 재판을 하자 그런 거예요. 하야시키면 쫓겨난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아무 말도 안 했어.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박근혜가 무너지니까 20대 대선 때 이놈 톡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이 당의 적자야. 대통령 출마 해가지고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때 안철수를 찍었어야 됐어요. 안철수를 몰았어야 돼요. 이놈 새끼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쫄딱 말아먹었죠. 홍대야 울지 마라 하고 그 이상한 그 여자 하나 있었죠. 뭐야 그거 아우라 그 주모 같은 애. 얘가 주모라 그래서 돈 얼마 물어주네. 걔하고 다녀서 별짓을 다 했죠. 보수가 그때 2016년 탄핵에서 말하고 7년에 대선에 이놈이 안 나왔어야 됐고 지방선거를 주도 안 했어야 됐어. 이놈은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이 오늘에 와가지고 얘가 윤석열하고 대선 경선 붙었죠. 그렇죠? 유승민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얘는 졌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과 안철수도 같이 대선을 띄워줬죠. 그 안철수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고 나서 얘가 대구로 갔다 하방을 했죠. 쥐도 그래서 하방을 한다고. 모택동이가 시진핑을 하방시켰잖아요. 절강성으로. 그죠? 제 절강성 성주하고도 친했어요. 당시에 내 무역할 때. 그때 그냥 진짜 양귀비가 있다면 이런 여인이 아닐까. 그건 청포 머리 새까만 머리까지 오는데 그 비서가 진짜 신성같이 예뻤어. 천사같이. 제가 베이징까지 데려가서 같이 며칠 놀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금 나 하방 간다. 피해 있겠다. 예상을 했죠, 얘들. 윤석열이가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걸. 그럼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됐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코바콩하고 윤석열이 잘한다. 김건희를 지켜야 한다. 별 지랄을 다 했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도 얘는 지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려고 그러죠. 그죠? 페이스북으로. 그럼 또 어그로 끌고 코인 빨아먹는 인터넷이나 언론들은 받아쓰고 이준석이도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한동훈 얘도 그런 스타일이야. 4개월 동안 하는 짓 보고 또 법사위에서 하는 짓 보면 상임위에서. 그런데 얘가 윤석열을 지키자, 윤석열의 성공을 바란다, 김건희는 잘못다 계속 떠벌린 놈 아니에요. 뭘 추잡하게 말이야. 300만 원짜리 디올백 가지고 그러냐. 뭐 김건희 성행한 거 가지고 그러냐. 김건희 뭐 외교 패션 가지고 그러냐. 김정숙은 얘는 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총선이 졌어. 그런데 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참 오물만 튀어나오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이는 당무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저거 들어오면 완벽하게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나보다도 못해, 솔직히. 자, 오세훈이도 튀어나와요. 오세훈이는 이 선거하고 관심이 없죠. 관계가 없죠. 지방정부니까. 오세훈은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협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오세훈 같은 경우가 어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초토화된 광야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하겠다. 네가 뭔데? 나 대권 주자야. 국민의 질책으로 초토화된 광야가 초토화됐다. 근데 내가 오세훈이가 광야에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심겠다.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겠다. 네가 뭔데? 대권 경쟁에 불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얘가 그래. 오세훈이가 네가 뭔데 책임을 통감해? 대권하겠다는 거죠. 이게 대권 전쟁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견제 들어가고 공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세훈이가 그 서울 메가시티, 김포 편입 문제, 또 저기 어디야, 저기 하남 옆에 거기 편입 문제로 나올 때 얘가 한동훈을 만나고 또 원희룡이를 만나고 또 얘가 뭐 그 김포시장 그런 애들 만나가지고 협조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메가시티는 개뿔? 그죠? 서울 위성도시가 안철수만 제외하고는 다 날라갔죠. 그건 오세훈의 영향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국민이 안 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부동산 값이 비싸가지고 304050들이 서울 위성도시로 다 그냥 탈출을 한 과정이죠. 그건 물론 문재인이나 그전 서울시장에 문제가 있었고 정권에 문제가 있었으나 오세훈도 그걸 못 막죠. 그런 서울을 탈출한 304050들이 이번에 우리가 위성도시에 사는데 지식인들이 걔네들이 배운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다 심판을 했어. 그죠? 그건 한동훈과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너희가 왜 메가시티를 쏘고 있냐. 그것도 오세훈이가 한 따가리 했죠.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아니 오세훈이가 뭔데 지가 책임을 통감해? 이때까지 윤석열을 갖다가 지원하고 한동훈을 하고 쎄쎄쎄 한 놈이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홍준표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나 격이 떨어져요. 고고TV는 개인 유튜브라서 이렇게 말을 하지 공적으로 가면 이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내 불알 친구들이나 서로 만나서 욕을 하고 얌마점마 하지 사회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그래도 품위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얘가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게 기가 찹니다. 그걸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한동훈이 말이야, 문재인의 사냥개로 우리를 짓밟던 애다. 이런 애를 당해서 데려와가지고 배알도 없이 말이야, 해바라성애로 충성하고 시시했다. 윤석열이가 한 거죠. 한동훈을 집어넣은 거 윤석열이죠. 국힘놈들이 윤석열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배알 꼴려가지고 배알도 안 꼴리고 시시하면서 충성했죠. 윤석열과 대깔구분에 한동훈이 들어와서 선거를 이겨줄 줄 알았어요. 그 착각하는 친윤화된 TK들은 그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이준석을 내쫓고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을 들어와 당을 말아먹었다. 이준석을 내쫓은 놈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그놈 쫓겨나도 싸 지금 보니까. 그죠?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당을 말아먹었다. 한동훈이가 들어온 게 아니죠. 윤석열이가 집어넣은 거죠. 이거 전부 다 윤석열이 한 공격이죠. 참 한심한 놈이다. 이놈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윤석열한테 코박콩 해가지고 알랑방구 끼던 놈이 이놈이에요. 이놈은 항상 시류에 따라서 말이 변해요. 이런 놈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또 윤석열은 정권 교체라도 했지만은 한동훈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여줬다. 그래서 한동훈을 용서 안 하겠다. 아이고 이 미친놈 아니야.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해줬어? 그게 윤석열이가 했냐? 국민이 했냐? 보수가 했냐? 그럼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권 교체한 게 뭐예요? 박근혜, 이명박 잡아놓고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포장하고 또 조국을 치고 문재인을 치면서 공정과 상식을 포장했는데, 그죠?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 없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무도한 놈이라 그러는 거야. 그 태도를 보니까. 너가 윤석열의 태도를 칭찬했던 놈이야. 아니 윤석열이가 우리에게 정권이라 갖다 줬다고? 왜 너는 왜 뭐 나가서 정권 못 뺏었니? 당시 안철수나 윤석열이가 나가서 완벽하게 이기는 선거 구도였어요. 응? 얘 말하는 게 너무너무 쌍스러워. 국민들은 우리에게 108석을 준 것은 명줄만 붙여놓은 거다. 우린 이제 자립자강으로 가야 한다. 누구 탓하지 말자. 이런 새끼야 계속 탓하죠. 윤석열을 탓해야 돼요. 둘 다 탓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3년이란 검찰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만 쪼는 거야, 이놈아가. 이 지저분한 놈의 새끼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자립자강이 안 되는 것이 홍준표 같은 놈 때문에 안 되고 이준석 같은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레디비 물이 흐르듯이 놔두면 되죠. 그죠? 물이 흐르면은 그죠? 강이 흐르듯 시내가 흐르듯 저항을 뛰어넘고 돌뿌리에 걸리든 뭐 뒤에 방음막이도 다 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수가 망한 게 뭡니까? 너무나 꼴통 보수, 늙은 보수, 시대 변화를 못 읽는 보수들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새는 2030이 핫해? 요새는 뭐가 핫해? 그런 것만 빨아들이는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는 놈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보수의 적장자라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다 그래요. 특히 대표적인 게 홍준표란 놈이에요. 이준석께도 문화 변동을 몰라요. 내가 볼 적에. 얘는 잔망스러워. 그런데 이 홍준표란 놈이 이제 108석은 국민들이 우리의 명줄을 연결해줬다. 바닥을 쳤다고 달았는데 지하실도 있다. 야 이놈아, 네가 지하실을 만든 거야. 네가 망간 게 지난 20대 총 대선이었고 21대 지선이었어 이놈. 21대다 8대인가 지선이었어 이놈아. 그때가 완벽한 지하실을 그 김종인 씨가 끌어올리고 이준석은 아무 힘도 없어. 오세훈도 아무 힘도 없어.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보수 진영에서 보수 원로들이 안철수를 밀어야 된다. 이번에는 서울시장으로. 저는 그때 오세훈을 밀었어요. 한 번은 이겨봐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오세훈은 그때 겁나서 못하겠어요. 나 서울시장 후보 그만둘래요.
근데 김종인 씨가 해. 그 민심은 너를 뽑을 거야. 그걸 안철수는 정치적인 깜냥이 안 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오승훈이가 정치력에 밀려가지고 겁나서 안 하려는 걸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가 또 그거 된 거예요. 안철수 힘을 받고. 그죠? 근데 지하실은 홍준표 때가 제일 지하실이었어요. 그죠? 대구 TK가 시장과 도지사만 있었지 그 지방의회까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잖아요. 응? 그거를 우리 국민이 4.7 보선부터 문재인을 치자 이러면 안 된다 진짜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대선까지 끌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선은 대선에 그 요만큼 승리했어요. 요만큼 그 승리 여파로 정권 초기 2개월 후에 일어난 거니까 압승 구도가 들어갔고 1개월 후에 일어난 거니까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공학적으로. 야 이 새끼야 무슨 지하실이 있어. 네가 지하실을 만든 놈이야. 네 탓 내 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때 상황을 재현하지 말라. 네가 그런 놈이야 이 자식아.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불난 집에 콩이나 죽는 짓 하지 마. 네가 불난 집에 콩 뽑고 있어 이 자식아. 나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인을 처음 봐요.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 이렇게 약문 악문도 처음 봐. 얘는 글씨 문장 자체가 안 돼요. 뜬금없이 사자성어를 갖고 오죠. 70대 노인네라서 그런 거예요. 이놈이 파편을 튀우고 다녀. 오물을 튀우고 다녀. 이래서 보수가 망한 거예요. 홍준표의 그 지지력은 이제 없어져요. 앞으로 있어봐야 70대 노인, 80대 노인뿐이 없어요. 응? 또 밑에 2030 대표성이 없어요. 이준석은 요번에 선거로 다 나갔어요. 2030이 2%도 뿐이 지지 않았어요. 3.5% 받은 데서 그 공병훈이 새끼가 덩신이라서 뺏긴 거예요. 아버지의 말, 지 새끼를 좀 까야 되는데 정치력도 없고, 그냥,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한 거 좀 미안하긴 해. 일반인들한테. 그거로 당한 거예요. 약점만 잡고 이준석은 네거티브 한 거고. 자, 홍준표란 놈이 지금 대권 구도를 벌써 들어가는데, 절대 안 돼요. 그거 TV의 말은 뭐가 된다 그랬죠? 진리가 되고 기준이 돼요. 진실이 되고 기준이 되고. 다음 대권 구도는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에서 안철수가 제일 유력해요. 보수 국힘 내에서 지지 세력만 좀 모은다면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가 복귀하려고 그러죠. 복귀. 국힘 당으로 복귀해서 당대표도 나오고 싶고 지방선거도 주도하고 싶고 이거 그때 가면 내가 이렇게 안 할 거야. 개 같은 정치꾼들이라고 말하고 뭐 같은 정치꾼들이라고 하고 범죄자 반국가 세력 586 운동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어. 요번에 넣겠어요. 그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에 나오면 한교안 새끼보다 더 이상한 괴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